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우리가 총 8차시 수업 중에 오늘 7번째 수업입니다. 선생님은 교과서를 재구성했어요. 우리 지역 환경 문제는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수업 해보겠습니다. 기대되나요?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침묵의 봄이라는 20세기 환경학 최고의 고전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이 최고의 고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학습지를 준비했습니다. 워크북을 보겠습니다. 자, 워크북. 자, 이 면을 펼쳐봅니다. 자, 펼쳐보면 자, 지금 선생님이 이 책을 요약한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이 책 표지와 선생님이 준 단서를 가지고 이 책 제목이 왜 침묵의 봄일지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전 과제로 줬습니다. 아까 3교시에 했었죠? 네. 자,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이 왜 침묵의 봄일지 선생님이 준 단서, 학부모님들도 제가 드렸습니다. 학습지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침묵의 봄이 왜 제목이 침묵의 봄일지 멋지게 발표해 볼 수 있는 사람. 오! 정지훈이 발표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제 제목을 간지나게 지으려고. 아, 좋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멋있게 짓는다는, 멋있게 지으려면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짧고 간결하게 침묵의 봄. 좋습니다. 멋있게 하려고. 좋습니다. 또, 근데 선생님이 주어진 단서를 이용해 주세요. 단서. 지금 표지에 어떤 생물이 죽어 있죠? 새가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배웠던 이 그림은 무엇이죠? 그림은 수업 중에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 무엇이 타고 올라가고 있죠? 농약. 이 침묵의 봄이 의미하는 게 뭔지 발표하기가 우와! 쌤이 말하려 했는데 좋아요. 감사합니다. 말해보세요. 농약에 의해서 새가 많이 죽어 조용해져요. 너무 멋진 발표입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농약에 의해 먹이사슬이 꼭대기에 있는 새가 죽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책이거든요. 봄을 상징적으로 봄은 새가 지저귀는 것을 소리로 이미지한답니다. 우리는 꽃으로 시각적인 이미지로 봄을 표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새소리로 가지고 봄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새가 모두 죽어서 조용한 봄이 됐다는 그 상징적 제목으로 지은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2번. 선생님이 책 소개 영상을 보여줄게요. 책 소개 영상과 함께 여러분이 일단은 생물과 환경에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침묵의 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단서를 줬지요? 그죠? 단서를 줬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고 그 단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짧은 요약 영상 보겠습니다. 벌레다. 벌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게다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작물을 먹어치우는 해충은 질색이지. 하지만 벌레 없애는 것만 신경 쓰다 사람도 죽어나갔다는 사실 알고 있어?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야. 어느 날 갑자기 지저귀던 새가 울지 않기 시작했어. 어린 아이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고 들판의 식물은 누렇게 변해갔어. 마을은 침묵으로 가득 찼지. 나중에야 밝혀졌지만 그동안 뿌렸던 살충제가 원인이었어. 벌레 죽이려다 모든 생명이 다 사라진 거야. 1960년대 미국에서는 과학하면 무조건 물리 아니면 화학이었어. 생물학? 이거 뭐 돈이라도 되나? 게다가 미국은 소련이랑 경쟁하느라 바빠서 환경에 대한 경고는 1도 신경 안 쓰던 시기였지. 하지만 생물학자였던 레이첼 카스는 달랐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근처에 널려 있었거든. 땅, 개천, 바다 모든 곳에 DDT가 분출되고 먹이사슬에 의해 농약 성분이 인간에게 고스란히 쌓여갔어. 살충제 일부가 돌고 돌아 인간에게 온다는 사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다들 알고 있잖아. 침묵의 봄이 왜 지금까지 읽히는 고전이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책이기 때문이야. 카슨이 사망하고 6년 뒤 미국은 제1회 지구의 날을 1973년에는 멸종위기종 보호법을 제정했어. 무엇보다 이 책은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없고 탐욕을 줄여야 인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려줬지. 최근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만 봐도 사람들은 인간의 행동이 자연에 미친 영향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어. 신문과 방송에서 벌이 사라진다,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다 같은 말 많이 들었지. 다시 침묵의 봄이 찾아오기 전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자, 봤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2번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2번을 해결해 보세요. 영상과 여러분이 일단은 생물과 환경에서 배운 내용으로 이 침묵의 봄을 요약해 볼게요. 선생님이 단어도 단서를 주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1단에서 배운 내용으로 침묵의 봄을 요약해 봅니다. 2단어. 좋습니다. 정지훈이. 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영은이. 어렵나? 피읍 시옷 지읒은 뭘까? 10월 11일. 자, 모든 친구들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자, 침묵의 봄을 요약하면 무엇을 따라? 먹이 사슬을 따라 상위 포식자를 갈수록 생물 내에 쌓이는 독성 물질, 바로 농약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점 높아진다는 농축 현상을 설명한 책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전체를 가지고 다룰 주제이기도 하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침묵의 봄이 20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 일컬어지는 이유가 무엇일지 선생님 단서를 줄게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레이첼 카스는 환경운동의 어머니로, 우리 학교가 탄소중립 중점학교죠? 이런 사업이 생긴 것도 다 이분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입니다. 물론 교육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자, 침묵의 봄은 환경운동이 서양에서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첼 카스는 제일 유명한, 저명한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됐어요. 그것도 여자분이, 20세기의 여자분이 활동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삶에서 이분이 삶에서 그 침묵의 봄이 왜 위대한 책인지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분은 원래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공을 문학을 하지 않고 생물학으로 바꿨어요. 근데 아까 요약본에서 봤지만 미국 사회에서 과학이라고 하면 생물학은 인정받았나요? 전혀 아닙니다. 과학하면 화학 또는 물리였습니다. 관심 가지지 않았던 연구 방법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쓰기에 전념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그만두고 글쓰기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시적인 산문과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보이게 글을 쓴 거죠. 그 결과물이 침묵의 봄이었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읽기 쉽게 썼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미국 사회가 변하니 전 세계적으로 변했고, 아까 무슨 날이 지정됐죠? 지구의 날. 헉, 정지훈. 네. 오, 고마워. 지구의 날이 제정된 계기가 된 거예요.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죠. 이 영향력이 미쳤던 큰 이유는 그만큼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썼기 때문이죠. 이렇게 창의융합형 인재라 하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줄게요. 남과 달리 연구하고 다르게 연구해서 달리 표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물학을 연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냥 쓴 것이 아닌 시적인 자기 작가의 꿈이었던 그걸 특기를 살려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침묵의 봄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완성해 봅니다. 레이첼 카슨이 환경운동의 어머니로 평가받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여기 하고 있어. 여기 하고 있어. 자, 시읒, 미음, 히읗. 과학에서 물리나 과학이 아닌 무엇을 공부했다 했죠? 그렇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네요.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어렵다면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책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레이첼 카슨이 생물학의 환경운동의 어머니로 인정받는 이유는 남들이 연구하지 않던 무엇을 연구했고, 그렇죠. 생물학을 연구했고, 그것을 시적인 산문과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배움 성장 확인표를 꺼내봅니다.
여러분이 수업 전에 선생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이룰 목표를 쌤 정해줬어요. 배움성장 확인표를 꺼내봅니다. 자, 배움성장 확인표에 오늘 우리 수업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환경오염의 종류와 원인 설명하기. 환경운동의 종류와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목표를 말해보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 목표와 두 번째 목표를 다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아주 잘한 친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실험관찰 16쪽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실험관찰 17쪽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34쪽 탐구활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이 탐구활동과 관련된 오늘 배운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자, 다 같이 칠판을 봅니다. 칠판 보세요. 오늘 이 탐구활동과 관련된 우리 수업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가로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사람에게, 맞아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사람을 아우르는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지역 환경 오염 문제가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알아볼 거예요. 그 활동 내용으로는 두 가지 간략한 활동을 할 겁니다. 딱 두 가지 간단한 활동을 할 건데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지역사회 환경 문제가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바로 지금 교과서 34쪽 탐구 활동을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균형 있는 환경 개발의 필요성 알아보기. 선생님이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갈 겁니다. 우리 산인초 학생들은 우리 함안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과학자로 쌤 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활동입니다. 기대되나요? 네. 이 두 가지 활동으로 오늘 수업을 마쳐볼 건데